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어제 시장은 메타발 초대형 악재로 인해 나스닥이 무려 3%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메타가 역성장이라는 초유의 어닝 미스를 기록하면서 무려 26%나 하락을 했고요. 이 여파로 투심이 극도로 얼어붙으면서 대형 기술주들은 모두 큰 폭 하락했고, 나스닥과 동조화가 강해진 암호화폐 시장도 함께 하락을 했었습니다. 또한 선물 시장에서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던 다우와 S&P까지 크게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있었던 주요 빅테크, 구글, 메타, 아마존 이 세 개 기업의 실적 현황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요일에 가장 먼저 실적 발표를 했던 구글은 실적 자체도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사실 주가가 크게 오른 건 주식 분할 발표 때문이었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구글은 20대 1의 주식 분할을 발표했는데요. 주식 분할을 하게 되면 가격이 낮아지면서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죠. 이 외에도 주식 분할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기업 가치가 증가하면서 주가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회사의 긍정적인 포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만약 반대로 앞으로 주가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면 주식 병합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적 발표 때 기업이 높은 가이던스를 발표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기존에 주식 분할을 발표했던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등도 모두 주가가 크게 상승했던 전력이 있죠. 다만 주식 분할로 인한 주가 상승은 기업의 실제 가치 증가가 반드시 정비례해서 동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 과열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구글의 주식 분할은 다우의 진입을 염두에 둔 주식 분할이 아니냐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20대 1로까지 분할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배율로 주식을 분할해서 한 주당 가격을 많이 낮추는 건 다우에 편입되고자 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다우는 특이하게도 시가총액에 따라 비중을 부여하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 아닌 가격에 따라 비중을 부여하는 가격 비중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따라서 가격이 높을수록 지수 내에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가격이 너무 높은 주식은 다우 지수에 포함시키기가 부담스러워집니다. 하지만 구글의 가격이 20분의 1로 낮아진다면 현재 기준으로는 $150 선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다우에 포함된 기업들 중에서도 가격대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라서 편입 시 비중 부담이 훨씬 줄어들겠죠. 어쨌든 이렇게 구글로 인해 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그 기세를 이어서 나스닥은 수요일까지 무려 4일 연속 상승에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이 좋은 분위기를 메타가 한 번에 보내버렸죠. 메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선 실적만을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시장 기대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메타는 실적 부진의 이유로 3개 정도를 들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애플의 iOS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강화로 인해 타겟 광고가 어려워지면서 광고 수익이 줄었다는 점,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문제로 인한 생산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광고주들의 광고 수요가 낮아졌다는 점, 세 번째로 릴즈와 같이 수익이 안 나오는 서비스에 사람들의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광고 수익이 더 많이 나오는 피드와 스토리의 사용 시간이 감소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다만 이 중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전날 실적을 발표한 구글의 경우 꽤 좋은 광고 실적을 냈기 때문에 광고 수요 저하로 광고 실적이 감소했다는 메타의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하고요. 가장 주요했던 이유는 역시나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변경입니다. 이 영향으로 더 이상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타겟 광고를 할 수 없게 된 광고주들이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 애플의 영향을 적게 받는 구글로 광고 플랫폼을 대거 옮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로 인해 구글은 광고 실적이 좋았고 메타는 안 좋아진 것이죠. 이유와 어쨌든 결국 주가가 20%나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성장이 멈췄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든 기업의 주가는 미래에 지금보다 더 높은 기업 가치를 가질 것이라는 희망에 근거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기업의 성장이 멈춘다면 주가는 지금 가격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업은 현재 버는 돈으로는 지금의 밸류에이션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메타는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모두 전년 대비 역성장을 했고요. 일간 사용자 수와 월간 사용자 수도 성장이 거의 멈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 수라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다면 이번에는 높은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조금 떨어졌을 수도 있지만 다음 분기부터는 다시 성장을 지속해 나갈 것이란 기대가 생깁니다. 하지만 메타의 기업 가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용자 수 자체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수익성도 기대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처럼 메타의 향후 3년 정도의 실적 전망은 매우 어두워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3년 정도의 타임라인으로 메타에 투자를 한 투자자나 메타의 소셜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핵심 펀더멘털로 생각하고 투자를 한 투자자라면 기업의 근본 펀더멘털이 흔들린 것이기 때문에 비중을 줄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메타에 투자한 투자자 중에서 향후 메타버스 기업으로 핵심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투자를 시작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투자자라면 이번 실적 발표로 인해 비중을 줄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분들이라면 지금 가격이 더 좋은 진입 찬스를 만들어주는 기회가 되겠죠. 이번 어닝미스는 SNS 비즈니스의 성장 둔화로 인한 것이고 어닝콜에서 메타는 오히려 메타버스 기업으로의 전환 속도를 더 올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만약 내가 메타에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나는 메타에 무엇을 기대하고 투자한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메타로 인해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험악해졌을 때 구원투수가 등장했습니다. 아마존이 실적 발표 후에 애프터마켓에서 무려 14%가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그로 인해 전체 시장 분위기도 한 번에 반전이 되었습니다. 수요일 메타의 실적 발표 직후 선물 시장의 분위기와 목요일 아마존의 실적 발표 직후의 선물 시장 분위기를 보시면 그 차이를 대번에 알 수가 있죠. 그럼 아마존의 실적이 대체 얼마나 좋았길래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한 번에 바뀐 걸까요? 우선 매출은 시장 예상치와 별 차이가 없었고 성장률은 전년 대비 9.4%로 5년 만에 처음으로 한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시장은 이렇게 좋은 반응을 보였냐? 우선은 수익성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순이익이 무려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올랐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리비안입니다. 아마존은 리비안의 IPO로 118억 달러의 투자 수익을 올렸기 때문인데요. 이게 이번 분기 아마존 전체 수익의 거의 80%를 차지하면서 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아마존의 원래 주요 캐시카우는 AWS, 클라우드 서비스였죠. 비록 이번 분기는 리비안의 투자 수익의 비중이 워낙 커서 존재감이 좀 덜 드러나긴 했지만 원래 AWS는 아마존의 전체 매출의 약 15% 정도의 비중만을 가지면서도 이익에서는 거의 절반을 담당하는 핵심 비즈니스였습니다. 그런 AWS가 전년 대비 40% 정도 성장으로 순조로운 성장을 지속했고요. 시장 예상치도 만족시켰다는 건 역시 긍정적이었습니다. 또한 아마존은 지난 분기까지 기타 비즈니스로 분류했던 광고 수익을 이번 분기부터는 독립적인 사업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첫 데뷔부터 97억 달러의 매출로 전년 대비 32% 성장을 했고 마켓 쉐어에 있어서도 612억 달러의 구글, 326억 달러의 메타에 이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의 가격을 119달러에서 139달러로 인상시키면서 향후 구독 서비스의 매출과 수익성 증가를 기대하게 한 점도 좋았습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이번 실적이 매우 좋았던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위태로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선 리비안에 대한 투자 수익은 일회성 수익인데요. 이걸 제외하고 보면 이번 분기는 현재 아마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비즈니스인 이커머스 분야에서 오히려 적자를 냈고요. 그로 인해 리비안의 투자 수익이 포함되지 않은 영업이익은 오히려 전년 대비 마이너스 50%의 역성장을 했습니다. 또한 아마존의 성장성에 키라 할 수 있는 매출의 성장률이 한 자릿수로 내려온 것 역시 아마존의 성장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요소고요. 심지어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그냥 그랬는데요. 아마존은 2022년 1분기에 약 1120억 달러에서 117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거는 전년 대비 겨우 10%가 조금 넘는 성장률로 이번에 기록했던 9%의 성장률과 비교해서 거의 발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마존의 성장률이 향후
10% 전후로 꺾인다는 얘기인데요. 이는 오늘의 애프터마켓에서의 가격 기준으로 하면 60에 가까운 아마존의 PER을 지탱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성장률입니다. 그렇다면 아마존이 향후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성장성 정체는 일시적인 것이고 앞으로는 다시 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아마존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전년도 실적이란 게 팬데믹으로 인해 이커머스가 최대 수혜를 받았던 2020년의 실적이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당시의 실적이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상당히 부풀려져 있는 실적이란 걸 감안하면 2021년의 실적은 일시적으로 성장이 둔화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하반기 정도부터 팬데믹 국면에서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2022년 하반기부터의 성장률은 다시 20%에서 30% 정도의 고성장률을 되찾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한 3개의 빅테크 기업에 대해 알아봤고요. 결국 이번 주는 이 빅테크들의 실적에 의해서 시장이 좌지우지된 한 주였습니다. 늘 말씀드렸듯 주요 기업들의 실적은 이렇게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하지만 이런 이슈로 인한 시장의 가격 변동은 결국 일시적인 겁니다. 내가 투자한 자산과 상관없는 이유로 시장이 하락했다면 오히려 그날은 좋은 투자 기회가 될 테고요. 반대로 내가 투자한 자산과 상관없는 이유로 시장이 오를 때는 매수를 조금 자제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인 열기로 끝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결국 어디에 투자를 하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투자한 기업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고 미래의 가치를 잘 늘려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거기에만 집중을 하면 되죠. 분위기에 휩쓸려서 대중과 함께 행동하는 투자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